한번 다시 끊고 다시 셔터 한번 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난동을 부려놨어요. 니아라 해라 이렇게 난동을 부려놨지만 그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말했죠. 어떤 힘 같은 거보다는 저는 그 뭐라 유체의 어떤 플로우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크게 두 가지 어떤 뭐라 그러지? 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순환하고 유출에 관련된 거. 아까 말했듯이 약간 삘이 컬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다이버전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생각만 해두세요. 일단 생각만 해두시고 R2에서 순환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순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곡선이 주어져요. 물론 폐 곡선이 주어져요. 폐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곡선을 따라서 벡터 필드 F가 얼마나 같이 가냐, 같이 손잡고 가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죠. 폐곡선 C 위에서 선적분. 3차원도 마찬가지죠. 다르지 않죠. 그렇죠. 이제 유출 같은 경우는 폐곡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노멀 방향에 맞게 뚫고 가는 양 얼마나 이 F가 얘를 뚫고 가느냐 요 법선 성분으로 얼마나 뚫고 가느냐를 찾는 거죠. 그러면 3차원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얘 뭐예요? 법선 성분 뭐라 말씀하셨나요? 꺼졌나? 잠깐만. 왜 안 뜨냐? 누가 마이크 켰죠, 지금? 학술부장님 혹시 그 마이크 킨 사람 있으면 죽여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 3차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폐곡면으로 돼 있네. 뭐 폐곡면이면 그냥 이렇게 쭉 폐곡면 그려서 요 폐곡면을 따라서 뭐 유출일 수도 있고 유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바깥쪽으로 해서 뭐 유출의 방향이 보통 뭐 약속이죠. 이게 디폴트다라는 식으로. 근데 2차원에는 곡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어떤 유출 같은 거를 찾아보고 싶으면 이 폐곡선을 그려놓고 이 폐곡선의 법선 방향으로 얼마나 뚫고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적분이긴 한데 얘처럼 선적분이긴 한데 뭔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지죠. 좀 식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원래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죠. 인테그럴 C의 F 내적 T의 ds였는데 얘를 이제 T 대신 노멀 벡터를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멀 벡터를 쓴 거고 이 노멀 벡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 그림을 좀 밑에 다시 그려보면 평면에서 곡선이 C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은 항상 CCW, 카운터클럭와이즈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본은 반시계고요. 그러면 요것이 아웃워드 포인팅. 요게 기본이고 요 상황에서 아웃워드라 그러면 요 접선 벡터를 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접선 벡터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아웃워드 포인팅 노멀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오른쪽 90도로 하니까 y하고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돼서 얘가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도 얘 부호를 헷갈려요. 자주 헷갈려서 그냥 즉석에서 유도해서 써봅니다. 저도 이거 아까 몇 시간 전에 만들면서 직접 그림 그려보면서 찾았어요. 저도 몰라서. 이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아웃워드 포인팅이라는 거는 이제 요 해석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리엔티드 카운터 클럭와이즈라는 거. 근데 어차피 보통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문제를 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뭐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요런 어떤 플로우에 관련된 문제들. 순환이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를 안 썼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irculation이라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flux라고 부르게 됩니다. 들어봤죠? 그냥 문제에서 적분식도 안 주고 그냥 calculate the circulation or calculate the flux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랑 어떻게 생긴 놈인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잠깐 떡밥을 줬어요. 순환하고 컬하고 관련이 있겠지. 유출하고 다이버전스하고 관련이 있겠지. 이름이 그래요. 모든 수학적 개념은 네 값을 하기 마련이에요. 네 값 해야지 얘네도. 네 값을 합니다. 얘네 순서 안 바꿨다. 오른쪽부터 나오네. 다이버전스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버는 요점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요. 요점에서 요 조그맣게 아주 요점 근처에서 조그맣게 봤을 때 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방향이 우세하다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수일 때는. 그래서 얘가 말했죠. 발산이라고. 말 그대로 발산이니까 얘가 디폴트다. 항상 수학에서는 나가는 게 디폴트예요. 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 다이버전스란 녀석이 없다, 빵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걸 일종의 그러니까 유체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얘가 이쪽에서는 부풀어 오르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눌렀을 때 꺼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incompressible vector field if 요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슷하게 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컬은 벡터죠.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다이버전스는 실수고 컬은 벡터예요. 이거 차이 아시죠? 그쵸? 컬은 이거 벡터예요. 컬은 벡터인데 요 뭔 의미냐면 일종의 회전이에요. 회전. 어떤 회전이냐면 아주 요 근처에서의 벡터 필드가 회전하는 건데 아주 근처에서 회전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3차원에서 회전을. 그러면 잘 정의된 회전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회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도 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축이 하나 있죠. 회전축이. 이 벡터의 방향이 회전축이고요. 회전축이고요. 그러면 회전축이면 이 위냐 아래냐가 문제죠. 오른손 드세요. 회전 방향도 알려줍니다.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엄지가 컬 F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럼 벡터의 크기는 뭐냐? 회전의 세기죠. 그냥 쉬워요. 벡터의 크기. 회전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가 0벡터면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로테이셔널이라고 하죠. 비회전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요 개념이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점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애플 펜슬을 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회전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자전하는 거를 얼마나 어떻게 자전하겠느냐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충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자전이에요. 공전이 아니라. 공전은 아까 본 예고. 공전은 예고. 그리고 질문이 이거에 관련해서 와서 좀 답변을 해드리면 R3에서 요 C는 서큘레이션에서 C는 구의 표면이 되냐 구의 표면을 회전하는 느낌이냐 둘 다 틀렸어요. 그냥 곡선이에요. 공간에 던져진 곡선입니다. 네, 그냥 공간에 던져진 마스크인데 요 마스크 띠처럼 그냥 공간에 던져진 곡선이에요. 그냥. 네. 이제 나중에 가서 더 특별한 예시로 어떤 곡면의 바운더리 있죠. 어떤 곡면이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네. 어떤 풀었던 거네. 어떤 곡면에 그러니까 이런 곡면이 있으면 어떤 곡면에
바운더리를 갖다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스토크스 같은 데 가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면에 그냥 원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로는 그냥 공간상에 던져진 곡선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공간상에 그냥 고무줄 하나 던져놨다 생각해봐요. 그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 차원에서는 얘에 상응하는 양이 뭐냐면 뭐죠? x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라운드 y. 얘는 숫자잖아. 수죠. 얘는 실수죠. 얘는 방향은 없는데 그냥 부호로 생각하면 돼요. 부호가 플러스면은 ccw, 마이너스면 cw. 그리고 크기는 회전의 세기.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z는 0으로 죽여놓고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나왔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면 이제 파트 1이 끝나요. 제가 이거를 방금 그 컬 다이버전스의 의미 같은 거를 왜 제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이거를 보면 그냥 바로 보여요. 이게 보여요. 요 티오렘 4개가 보여요. 한번 어떤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인 키워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벡터 필드의 세계에서는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벡터 필드의 세계에서는 수박 겉핥기가 성립합니다. 수박 겉핥기만 해도 맛을 알 수 있고 책도 표지만 보면 내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개쩔죠.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더 자세히 써봅시다. 순환이 있고 유출이 있어요. 평면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4개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신 4개 정리가 지금 다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매크로스코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곡선으로 생각하면 요렇게 순환량 같은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요 인테그럴 마이크로스코픽 그거는 요 각 점에서의 요 이것들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컬이죠. 컬. 얘 인테그럴 이랑 같다. 가 되고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공면이 있으면 공면이 이렇게 폐곡면이 있으면 매크로스코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유출량하고 마이크로스코픽 인테그럴 마이크로스코픽은 요 안에서의 조그만 로컬한 요 유출 발산의 적분이라는 것이 되죠. 자 봅시다. R2에서 한번 봅시다. R2에서 순환량 마이크로스코픽한 R2에서의 순환은 뭐죠? 이거죠. 인테그럴 아니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를 요 영역 안에서 요 지금 평면이에요. 지금은 평면인데 요 평면에 요 공간 안에서 요거를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인테그럴 2개, 얘를 D라고 합시다. D에 DA가 되죠. 그러면 얘가 뭐랑 같냐면 요 겉에서 한 바퀴 돈 거랑 같다. 얘는 뭐예요? 선적분이죠. 인테그럴의 바운더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운더리 규요를 써주고 얘가 그냥 F, D, R이 되고 얘가 뭐예요? 그린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린 정리가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다이버전스에 대한 거죠. 그럼 이제 인테그럴 마이크로스코픽. 그럼 마이크로스코픽한 유출량은 뭐예요? 발산이죠. 다이버전스죠. 얘를 또 요 평면에 이렇게 있어요. 요 영역에서 이렇게 막 지금 발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요 안에서 적분해요. 아까처럼 D에 DA. 그럼 얘가 매크로스코픽한 건 뭐예요? 요거의 요 곡선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양이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라운드 D에 F 내적 N에 DS라 썼고 얘네들이 같다. 얘가 뭐예요? 플레인 다이버전스 티오렘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R3로 갑시다. R3 뭐예요? 공면. 대충 간단하게 생겼어요. 간단한 공면에서 이제 요 공면 지금 공면이요 공면 위에서
열심히 마이크로스코픽한 순환을 생각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3차원이니까 컬이죠. 컬을 지금 컬 이만큼 이렇게 정의된 거를 그대로 요 법선 성분 따라서 적분해버리면 요 순환 양을 바로 계산한 게 되죠. 그래서 얘의 반대다. 씨. 어우 반대야 반대. 맞나? 맞지 않나? 맞지? 맞네. 맞다. 얘를 이제 요 곡면 위에서 그대로 쫙 적분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F N D 시그마가 되고 이제 얘를 곡면 위에서 했으니까 S라고 합시다. 서페이스. 그러면 얘는 이퀄 요 바운더리 곡선을 라운드 S라고 합시다. 그럼 요 곡선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톡스예요. 마지막 다이버전스 정리죠? 이건 뭐예요? 얘는 뭐 별거 없죠. 요 공면에서 요 W라는 공간 안에서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 요 상황을 보면 그럼 얘는 뭐냐면 요 바깥쪽 전체적으로 이제 유출, 매크로스코픽한 유출은 뭐예요? 얘지. 얘가 뭐예요? 다이버전스예요. 이렇게 4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4개입니다. 됐죠? 자, 잠깐 지우고. 근데 뭐 이제 계속 누차 말하지만 요걸 말하는 과정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봐야 돼요. 아까도 질문이 왔었죠. 오리엔테이션 체크하는 방법. 항상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요 정리를 적용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고 벡터 인테그럴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부호가 뒤집혀서 점수가 뒤집힙니다. 등수가 뒤집히고 여러분들 그레이드가 뒤집혀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 작년에 자료 만들 때 썼던 건데 맛있다. 일단 그린부터 봅시다. 그린의 대원칙은 뭐냐면 일단 대원칙이 CCW이긴 해요. 대원칙은 항상 CCW인데 그냥 CCW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빵꾸가 뚫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전부 감안하면 일단 기본은 CCW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에 빵꾸가 안 나면 일단 이 내용이 기본이에요. D is on the left as traversing boundary D.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따라가는 도중에 내 왼팔 쪽에 이게 있어야 돼요. C2 오리엔테이션. 이따 확인해 볼게요. 나 지금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내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도 헷갈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헷갈리는데 근데 지금 2명, 3명이 지금 반대인 것 같다고 하니까 아마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집단지성을 믿어요. 반대 맞죠? 제가 틀렸죠? 제가 틀렸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A 나와요. 지금.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D is on the left as traversing round D.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잘 가면 왼팔 쪽에 집합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왼팔에 가도록 방향을 잡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 곡선이 CCW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빵꾸가 뚫렸다? 그러면은 CW가 돼야 되고 이거 반대예요. 요게 맞습니다. 이거에 맞습니다. 이거예요. C2는 이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왼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곡선을 따라 이렇게 간다고 걸어간다고 할 때 내 왼팔 쪽에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그럼 바로 그려지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빵꾸가 난 경우에는 영역에 빵꾸가 나면 그 적분을 할 적에 요 왼쪽 항 있죠. 요 라운드 C가 항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1 플러스 C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건데 그걸 다 각각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빵꾸 났을 때는. 알겠죠? 가령 이런 거예요. 빵꾸 하나, 둘, 셋 하고 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적분을 총 4번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는 CCW, 얘는 CW, CW, CW.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이버전스는 기본이 이겁니다. 기본이 이겁니다. 영역이 일단 주어지고 영역에서 적분하는 거는 방향을 안 타기 때문에 영역에서 이제 어떤 지금 이거잖아요. 우변이 이거였죠. 얘는 방향을 안 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얘를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얘에서 이제 F 내적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라운드 D가 요렇게 가는 거는 아까랑 똑같고 여기다 더해서 얘가 N이 바깥쪽 방향이다까지 조건.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빵꾸가 뚫렸으면 얘는 라운드 D는 이거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얘는 요 바깥쪽 변에서는 얘가 n이 이렇게 가고요. 안쪽 변에서는 요 안을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웃워드라는 게 여기서 아웃워드라는 거는 요 근처에서 봤을 때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안에 섬에 살고는 있어도 바다 말고 요 내 내륙 쪽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스토크스를 보면 스토크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공간지각력, 퍼팅. 어떤 거냐면 뭘 해야 되냐. 좌변이 지금 이거죠. C인데 얘가 바운더리 S고 그 다음에 얘가 아이고 원 없구나. 얘가 이거죠. 그 뭐지? S죠. 서페이스인데 서페이스의 방향도 줘야 되고 요 커브의 방향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의 방향도 두 개가 있고 방향을 타고요. 얘도 방향을 타고 얘 역시 방향을 타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뿔마뿔마라 그러면 뿔뿔마마 뿔마뿔마마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돼요. 근데 이 중 두 개만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어느 둘 중 하나는 이렇게든 뭔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짝짝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룰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오른손 들어. 미적은 무조건 오른손 들어요. 무조건. 뭐냐면 노말이 주어지면 노말이 먼저 주어지면 오른손을 들어서 요게 라운드 T. 얘가 노멀이고. 알겠죠? 얘 엄지손가락이 노멀이고 요게 두르는 방향이 라운드 T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꾸로 커브의 방향이 주어지면 커브에서 이제 얘는 좀 헷갈리죠. 커브가 이렇게 커브를 크게 둘러쌀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한번 쫙 해봐요. 그러면 엄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요. 요 그림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n이 얘를 이렇게 먼저 줬어요. 그러면 오른손 법칙 쓰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인데 얘를 이렇게 쫙 펼쳐요. 펼쳐 이렇게. 펼쳐봐. 펼쳐보면은 여기에 바운더리에서 이 방향으로 만나죠. 이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요 방향이 맞습니다. 맞고 반대로 먼저 커브의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얘가 주어졌다. 그러면 얘를 이제 감싸도록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면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정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엄지손가락 방향 맞춰보면. 그래서 얘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뚜껑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준 겁니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오른손 쓰세요. 스토크스는 무조건 오른손.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원통.
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거를 좀 어, 헷갈리죠. 바운더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얘를 잘라요.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서 만약에 아웃워드 포인팅이라고 생각합시다. 뭐 디폴트가 거의 아웃워드니까. 그러면 아웃워드로 했을 때 이렇게 오른손 쓰면 요 방향이죠. 얘를 쫙 늘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분의 성질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여기서 위로 한번 올라갔고 여기서 아래로 한번 내려가고 있죠. 둘이 죽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얘는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뭐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잘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통 같은 거는. 원통도 가끔 스토크스 정리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다음에 얘는 쉽죠. 가우스는 쉽죠. 왜냐하면 우변이 방향을 안 타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워드. 무조건 아웃. 얘도 아웃. 그냥 아웃이죠. 얘는 요 위, 얘는 요 바깥, 얘도 아래. 그러면 뭐죠? 빵꾸 났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축전기 문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가 텅 빈 애들. 그러면 뭐냐면 요 밖에서는 요거, 안에서는 요거. 됐죠? 그래서 얘하고 얘 따로 해줘야 되고 아까 그랬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됐죠? 방향은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직관적인 의미를 아까 좀 설명해드렸죠. 이것도 그냥 좀 시간도 없고 잠시만요. 원통은 두 개를 하면 된다는 말인가? 두 개? 네, 두 개죠. 다시 원통 두 개죠. 네. 그래서 얘하고 하면 되는데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이렇게 두 개를 해주셔서 더 하시면 됩니다. 적분해서.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요게 직관적인 의미죠. 이거는 그냥 그림 그려놨고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열심히 그려놓은 거고 그냥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제 개념 설명이 끝났어요. 이거 하는 데만 지금 시간이 2시간 반이 걸렸네. 바운더리가 없는 폐곡면에서는 스토크스가 의미가 없나요? 잠깐만. 바운더리가 없는 폐곡면이라 스토크스가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빵이에요. 무조건 빵 나와요. 네. 그것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야 예를 들어서 폐곡면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굳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싶으면 잘라요. 잘라서 바운더리가 혹시 이제 바운더리가 너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봐요. 네. 0 나오죠. 무조건 0 나와요. 바운더리가 없는 폐곡면에서는 무조건 적분 0 나옵니다. 그 적분하면 0 나와요. 네. 프랙티스인데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프랙티스는 저번에 비해서는. 근데 그래도 악착같이 얘기를 하자면 일단 먼저 리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건 좀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면서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왜 여기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제목만 달아놨냐면 여기다가 뭘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석에서 예시 찾아가지고 계산을 지금 해봐야 돼요. 뭐 보긴 했는데 어떤 거가 있는지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I'm sorry. I'm sorry. 교재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따 기출문제를 볼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키워드를 뭐라 그랬죠? 뚜벽뚜벽이다. 아 그래. 이렇게 할게요. 그 뚜벽뚜벽. 그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세요. 못 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그릴 수 있으면 그리세요.
그려야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봐야 까먹어요. 돌리다가 잠깐 계산 몇 개 하고 나면은 다시 이 모양 뭐였더라? 아씨 내가 어디서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었지? 까먹어요. 무조건 그리세요. 그려놓고 걷다가 열심히 뭘 쓰세요. 암산은 괜찮은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쓰세요.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진짜. 뭔 영역을 해볼까? 이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 교재 예시에 나와 있었는데 너무 뚱뚱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이래야지. 이거고 그다음에 요쯤에서 이제 최대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표축을 그리면 얘가 y. 얘 연습 문제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튜티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수업 때 했어요. 이게 예뻐 보여서. 되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복숭아 깎은 것처럼 생겼어요. 왜 복숭아는 이렇게 깎아요? 사과는 보통 이제 씨가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세모로 이렇게 안쪽이 나는데 복숭아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깎거든요. 그래서 전 복숭아처럼 생겨서 지금 복숭아가 막 먹고 싶습니다. 20년 동방에 하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철이 아니긴 한데 하나만 갖다 주세요.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옆면도 포물선이고요. 위에는 평면이고요. 요렇게 평면으로 아니 평면을 이렇게 잘린 게 요 옆에가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잘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을 주면 요 탑 부분이 y 플러스 z는 1이고요. 밑에가 요 사이드가 y는 x 제곱이래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상황에서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경우에 Z를 제일 먼저 표현하고 보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도 사람이고 연습한 대로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Z는 fxy, Z는 gxy라고 하는 게 직관적으로 가장 쉽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렇고요. 그 변수 있죠. 변수 순서만 바꿔도 평균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Z를 맨 마지막에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닌 경우도 있다가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저는 일단 Z, Y, X 되게 표준적인 순서로 아까 제가 그렸던 순서대로 한번 먼저 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했고 뚜껑은 뭐냐면 얘에서 뚜껑하고 벽을 쳐라입니다. 뚜껑하고 벽치기. 아니, 벽궁이 아니라 벽치기인데 이제 뭐냐면 벽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이제 벽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려드릴게요. 답을 그려드릴게요. 뭐냐면 뭘 의도한 거냐면 요게 이렇게 지금 요 공면 있죠. 요 공면. 이렇게 그리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공면인데 얘는 그러니까 A4 용지 있으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라는 거는 좌표축에 평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Z부터 그린다 그랬죠. 그럼 이 좌표축에 보고 있는 좌표축에 평행한 녀석이 벽이어야 돼요. 뚜벽이 한 세트인데 뚜벽 벽의 조건 표현할 변수의 좌표축에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해야 되고 그 말은 요 공면은 지금 그렇죠. 요 지금 Z축에 평행한 상태죠. 구부러져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Y 평면의 수직인 거죠.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이렇게 잘려 있을 때 뚜껑이 뭐예요? 윗뚜껑은 얘죠. 얘가
윗뚜껑. 아래 뚜껑은 뭐예요? 얘죠, 얘. 밑에 있는 애. 얘가 아래 뚜껑. 그래서 윗뚜껑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Z는 그냥 넘기면 되죠. 1-y. 아래 뚜껑은 뭐예요? Z는 빵.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서 뚜벽 첫 번째에서 그냥 바로 얻어냈어요. 0, Z 1-y라고 얻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뚜껑을 요 벽 있죠. 요 벽을 가져와서 또 뚜벽을 해야 됩니다. 벽이 뭐예요, 지금? 얘죠. 요거죠, 요거. 요렇게 지금 친 거잖아요. 요러한 모양으로 지금 촥탁 친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평면으로 가져와 보면 그대로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XY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얘 요점 지나니까 얘가 뭐죠? 뭐지? 110이니까 Y는 1이죠. Y는 1. 그래서 요 영역에도 뚜벽뚜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Y로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로 이렇게 벽이 되는 거예요. 얘가 벽이면 2차원에서의 뚜껑이니까 그러면 곡선이 뚜껑이겠죠. 얘가 아래 뚜껑, 얘가 위 뚜껑. 그래서 뭐냐면 얘가 뭐냐면 y는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 맞지? 맞는데? 아 뭔가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아하 맞아. 그래 이거다. 그래 얘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지. 좌표 축에 평행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 설명했네요. y를 표현하고 싶으면 y에 평행한 벽을 만들라 그랬으니까 y축에 평행한 벽이면 얘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요 얘하고 얘가 벽이어야죠. 그리고 얘가 밑뚜껑, 얘가 윗뚜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뚜껑이 뭐냐면 y는 x제곱, 밑뚜껑이 1.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x는 이제 요 양 옆에 바로 벽. 뭐냐면 마이너스 1, x 1 해서 이렇게 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음,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변수부터 좀 바꿔볼게요. 시작하는 변수를 y라고 해봅시다. y라고 하면 y축에 평행한 뚜껑을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게 벽을 찾아요. 벽을 찾는다는 거는 그럼 요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 지금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밑에 요 녀석이 하나의 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 지금 벽은 이번에 벽은 이거예요. 요거 있죠. 요걸 자르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든데 얘예요, 얘. 요렇게 생긴 요 녀석. 요 녀석이 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의 방정식은 뭐냐면 넣어보면 이제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y z 헷갈리네. 잠깐만요. 나도 헷갈려. y는 x제곱. 아하, 헷갈린다. 하여튼 이렇게 뚜껑을 근데 잘못했어. 그치. 1 마이너스 x제곱 z. 그런가? 뚜껑이 아닌데 지금 벽인데? 잠깐만요. 아이고. 나도 헷갈려. 아이고 안 지워진다. 차분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응? 터지는데 해결 좀 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회피 본능이 생기는데. 잠깐만, 좀만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금이면 됩니다. 진짜로.
아, 그렇네. 아,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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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벽을 찾고 있었어, 계속. 헷갈렸다. 일단 뚜껑부터 찾읍시다, 그러면. 뚜껑은 뭐가 되냐면 얘죠. 그냥 요 방정식이니까 1-z가 됩니다. 윗뚜껑이. 그 다음에 아랫뚜껑은 뭐냐면 요 밑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x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벽이 뭐냐면 얘예요. 벽이 얘인데 그러면 벽의 방정식은 뭐냐면 뭐가 될까요? z는 1-x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연립을 해서 연립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립해서 나온 애가 얘가 벽이 되는데 그러면 요 영역이고 밑에는 얘죠. 그래서 요 지금 벽의 영역을 이제 표현을 할 차례죠.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z x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z는 1-x제곱이고 얘가 -1-1입니다. 그래서 z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아유 이제 좀 살겠다. z가 얘가 밑뚜껑 윗뚜껑이죠. 그래서 z는 0 그리고 1-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양옆해가지고 1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알기로 다 6가지 방법을 전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안 할 거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뒤쪽에 연습 문제 보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뚜껑 치고 벽 치고 뚜껑 치고 벽 치고 하면 좀 쉽게 저는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쭉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뭔가 팁이랄 게 없는데 포텐셜 펑션을 좀 얘기할게요. 포텐셜 펑션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텐셜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찾냐? 그냥 이겁니다. 이제 그냥 뭔 말이냐면 벡터 필드 F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다시 써볼까요? F는 뭐냐면 F1, F2 세 개짜리로 할게요. 더 많아도 얘는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할게요. 원래 제가 말했죠. IJK로 쓰지만 편의상 괄호로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바쁘니까. 그러면 얘가 뭐냐면 지금 모르는 함수 미지의 함수의 편도 함수들이죠. 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매칭을 할게요. 이렇게 매칭을 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왔는데 지금 흐름상 좀 이따가 할게요. 매칭을 하면 되는데 보통 뭐 x부터 하나 y부터 하나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제 미지수를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주어졌다. 궁금하다. 근데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가 주어졌냐면 F1은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요. 라운드 F, 라운드 X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전체를 X에 관해서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에 관해서 그러니까 YZ를 픽스하고 뭐 YZ는 상관없어요. 적분을 한 문자에 대해서 말 거니까. 그러면 X에 관해서 부정적분이에요 물론. F1 DX는 인테그럴 라운드 F, 라운드 X의 DX인데 얘는 뭐가 되냐면 F가 다시 삽니다. 살아요. 미분간 이게 C1 이게 충분히 좋다 그러면 살아요. 사는데 뭐가 붙냐면 X에 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생겨요. 적분하면 왜 우리 1차원 적분하면 쓰레기 생기죠. 1차원 부정적분하면 상수 생기죠. 근데 여기선 상수가 아니라 X 말고 다른 X의 관점에서 보면 Y랑 Z도 상수거든. 그래서 F, X, Y, Z가 살고 더하기 C1의 YZ까지 살아버려요. X는 X랑 관련이 없지만 Y랑 Z에 관해서는 어떤 함수인 애가 상수로서 살아버립니다. 적분해버리면. 이 얘를 이제 또 미분해요. 두 번째 아이덴티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뭐지? Y에 관해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래. 그래서 Y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뭐죠? 라운드 F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C1 라운드 Y가 되죠. 합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얘가 F2죠.
F2죠. 뭔가 지금 흐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맞니? 맞죠? 맞지. X에 대해 적분한 거 F라고 쓰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잠깐만요.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를 F로 쓰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F1 예, F를 F라고 쓰면 플러스니까 근데 맞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또 Y에 관해서 미분해가지고 얘하고 이제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F2를 맞아 F2를 매칭을 합니다. F2를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dy 해주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또 F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F2가 뭐였지? 그래 맞아 이게 이거다 그래. 그래서 얘가 F2가 될 겁니다. 아마. 헷갈린다. 헷갈린다. 헷갈려. 잠깐만. 치팅을 좀 할게요. 음흠. 그래 이거다. 맞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쫙 써놓고 봅시다. 교재에 나온 대로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죠. 라운드 F 오고 그러니까 F2 라운드 F 라운드 Y F3는 라운드 F 라운드 Z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양면을 적분하면 인테그럴 F1 dx는 이제 뭔가가 나와요. 뭔가 플러스 C1의 YZ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더라? Y fixed and FYZ는 그래 이게 F야 그래. F는 이거는 뭐 어쩌고 뭐 어차피 주어진 애니까 사실 지금 주어진 애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요. 지금 나도 모르는 무언가고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된 무언가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뭔가가 변해서 이제 라운드 C1 라운드 Y는 이제 F2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하시고 또 이제 개수 비교한 다음에 또 적분해요. 적분을 하면 이제 인테그럴 F2 dy는 이제 f는 해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C2 이제 여기서 y가 죽겠죠. 그러면 z에 관해서만 남고 안 남으면 이제 이게 도중에 잘리면 이제 컨서베이티브 필드가 아닌 겁니다. 이게 포텐셜 펑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또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분을 하면 라운드 F 라운드 Z는 이제 무언가 플러스 라운드 C2 라운드 Z에서 개수 비교하시고 그래 개수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상수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적분하면 이제 상수가 나오거든요. 좀 예시를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노테이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예시를 좀 갖고 올게요. 제 설명이 좀 엉망인데 예시를 갖고 오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뒤쪽에 기출문제 있을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자, 합시다.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할래요. 그냥 안 풀어보셨기를 바라면서 given exponential cosine y 플러스 yz I 플러스 xz 마이너스 exponential sin y zj 플러스
xy 플러스 z의 k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뭐 이게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음표. 하면 일단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라운드 F 라운드 1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라운드 F 라운드 Y일 거고 라운드 F 라운드 Z일 겁니다. 얘부터 시작하면 일단 양변을 X에 관해서 적분합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F는 익스포넨셜 X 코사인 Y 플러스 XYZ 플러스 어떤 함수의 CYZ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합니다. 대충 이제 알겠죠?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하면서 요 디펜던시를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인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알겠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네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의 사인 y 플러스 xz 플러스 라운드 c 라운드 y 이퀄 x제곱 xz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사인 y죠. 그래서 야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빵 돼가지고 c는 y에 관해서 상수입니다. 그래서 c를 CZ라고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다시 돌려놓습니다. 다시 여기서 일로 돌아가서 CZ로 바꿔놓고 이제 얘를 또 미분해서 라운드 F, 라운드 Z를 구해주면 얘 죽고 XY 플러스 C 프라임 Z가 되는데 얘가 XY 플러스 Z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서 CZ는 Z 2분의 1 Z제곱 플러스 상수 해서 전부 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익스포넨셜 코사인 XYZ 플러스 2분의 1 Z제곱 플러스 상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뭐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쉬운 거를 설명을 너무 못했네요. 그냥 이 예시만 한 걸로 보셔도 되겠죠? 미분했다, 적분했다, 또 미분해서 디펜던시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함수의 플러스 상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 다음은 파라메트라이즈 서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서페이스를 줬을 때 이제 걔를 어떻게 우리가 아는 형태 있죠? 예. R UV 이퀄 뭐 XUV, YUV, ZUV의 형태로 나타낼 거냐의 문제인데 걔는 한번 이렇게 해보면 돼요. 대원칙 2번 요렇게 두 개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얘네 두 선 안에서 끝나요. 대칭성이란 말은 대칭성이 보통 이제 뭐 좌우 대칭이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럼 카테시안을 쓰라는 얘기고 회전 대칭이 있어요. 특수한 축에 대해서 회전 대칭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회전 대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스페리컬이나 아니면 보통 제가 경험상 실린드리컬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따로 써주면 더 편하다. 그리고 이 말한 대로 원래 알던 좌표 계산에서 어지간하면 다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UV는 가장 일반적으로 변수를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굳이 UV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R세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간혹가다 운 없으면 이제 RZ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부터 해보면 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왜 그래요? U가 X고 V가 Y죠. 어차피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뭘 만족하냐면 X, Y, F, X, Y의 집합들이에요. 그래프의 정의가 그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UV의 영역은 뭐냐면 UV인 정의역. 그냥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상황이 왜 좋냐면
그 노멀 벡터 있죠. RU 곱하기 RV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좀 실험을 해볼게요. 그쵸? 여기서 아래 첨자는 편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계산하기 귀찮다. 마이너스 FU 마이너스 FV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플러스 Z 방향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외워도 괜찮겠죠? 이렇게 UV, FUV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했으면 무조건 플러스 Z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선다. 이거 뭐 기억해둘만 하죠.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에서도 많이 끝나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가면 회전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회전 대칭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자체에 이제 회전 대칭이 있어요. 그 XY에 그 XY 변수에 요 세타 방향으로의 회전 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뭐지? 실린디컬 코디네이트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Z는 F R 세타처럼 표현될 때 그럼 그냥 또 마찬가지예요. U 이제 그러면 뭐라고 쓸까? 어떻게 쓸까? 이렇게 씁시다. 이 경우에도 Z는 F, X, Y이고 플러스 회전 대칭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에요. 뭐 이런 애들 널리 알려진 이런 애들. 괜찮죠?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 카테시안 아니 그 실린디컬을 쓰면 정말 잘 풀립니다. 얘를 이제 Z는 fxy라는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x에 뭐 들어가냐? 일단 변수를 우리가 uv인데 일단 uv로 그대로 쓸 건데 잠깐 말해두자면 u가 r이고 v가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x가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리고 함수 f u 코사인 v, u 사인 v. 지금 보기에는 더 복잡해졌지만 실제로 회전 대칭이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이 제곱돼서 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v가 죽어요, 보통. 얘가 엄청 깔끔해지고 얘도 이제 실상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 제곱해서 사라지거든, 거의. 그래서 이런 경우 요 두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상 이 경우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라고 합시다. 중심이 원점이라고 할 때 맞아 그래. 요 영역 있죠? 적분 영역 UV는 요 폴라로 옮겼을 때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요 반지름을 이제 3이라고 그러면 이제 U는 반지름이니까 0에서 3까지 V가 세타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폴라에 맞춰서 잡아주는 것도 이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는 뭐예요? 반지름을 1이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그러면 9의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 이 경우에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게 구면좌표계죠. 구면인데 구면좌표계를 써야지. 어떠했어요? 구면좌표계 일단 쫙 써봐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로, 코사인 세타. 아니 파이, 코사인 파이죠. 그러면 여기서 9의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로가 1이죠. 로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요 구면상에서의 모든 점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 되도록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를 한 거니까 얘를 날려서 우리가 R 세타랑 파이 아니 파이랑 세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일반적이라는 게 특수하지만 그러니까 문제 상황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때 범위는 극좌표계의 것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요 두 카테고리 안에서 끝납니다. 요 두 범위에서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제 더 어떤 범위가 있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니다. 이제 어떤 특수한 예시가 있냐면 그 도형 자체가 돌아가 있어서 XY에 알코사인 알세타가 들어간 알사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회전축이 Y축 같은 데 있어서 X에다가 알코사인 넣고 Z에다 알사인 넣고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구면좌표계 아 그렇네. 이거요 이거 피곤한가 보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여기다가 플러스 변수가 바뀌는 거, 변수 순서가 바뀌는 거. 그래서 x의 코사인, y의 사인 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요 선에서 어지간하면 다 끝나요. 그렇다. 이제 정말 다음은 이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좀 팁이에요. 팁. 진짜 팁인데 simplify your calculation. 일단 정리를 줘놓고 내가 정리를 어떻게 쓰냐를 지금까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계산을 덜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사실 뭐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이제 그 스토크스 같은 거 안 쓰면 계산 안 되는 문제들.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안 쓰면 계산이 좀 더러운데 좀 알고 쓰면 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자를 좀 얘기해 줄게요. How to use integral theorems. 글씨가 개판이지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theorem을 써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건 크게 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지는 거하고 안 되는 게 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건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딱 봐도 이 정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애초에 계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이게 F가 어떻게 돼 있는데 대놓고 이거를 계산하래. 대놓고 이걸 계산하래. 그럼 당연히 못 써야 돼. 당연히 스토크스 쓰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계산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좀 더러운 애들 있죠. 그러니까 아예 막 안 구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처럼 함수가 더러운 경우는 바로 함수에서 본볼 수 있어요. 근데 영역이 더러운 경우 영역이 더럽다는 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없는데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요. 폐곡선이 곡면이 너무 복잡한데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얘는 간단해요. 요 안에 있는 애는 간단해지는데 곡면이 복잡한 경우 일단 1번 폐곡선이 아니에요. 폐곡선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너무 꼬불꼬불해. 곡선이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막 곡선이 막 이런 예를 들어서 한 5차 함수로 주어졌다고 할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을 막 뭉탱이로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곡선을 펴야지. 곡선을 펴야 되죠. 직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얘가 패스 인디펜던트일 거예요. 보통 그렇게 나와요. 계산을 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계산해 보시든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 했던 그냥 직감적으로 이제
이거를 아예 얘를 건너뛰고 얘부터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찾은 다음에 물론 찾고 끝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리파이를 해야 되고 보통 그래서 안전빵으로 전 얘부터 하라고 하는데 안전빵으로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찾든가 해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뭐예요? 패스 인디펜던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예요. 그러면 내 맘대로 펴버려. 내 맘대로 펴버려요. 만약에 얘를 찾았으면 그냥 그 다음에 바로 갔다가 그냥 FB-FA 해버리면 되죠. 얘를 찾았어. 그러면 얘를 펴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근데 곡선이 귀찮긴 한데 시점하고 종점이 깔끔해요. 그러면은 시점이랑 종점을 잇는 선분 있죠. 선분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접근해버려. 그러면 값이 같아요. 얘 때문에. 패스 인디펜던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거고 이게 내 답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공면. 공면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얘가 간단해요. 얘가 간단하다는 거는 보통 얘가 더럽습니다. 예, 상관관계가 그래요. 얘가 간단하면 얘 원래 있는 놈이 굉장히 더러워요. 겁나 더러워. 어떻게 그러면 계산을 할 거냐? 그렇다고 내가 그럼 이 딜레마죠. 아 그러면 야 내가 그래서 스토크스를 써가지고 내가 스토크스를 보내봐. 일단 보내봐. 보내서 요 스토크스의 세상으로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이거 개더러워. 말이 안 돼. 그러면 스토크스를 한 번 더 씁니다. 자, 이것도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스킬인데 스토크스를 한 번 더 써서 다시 돌아오는데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이게 3차원에서의 1, 2차원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그러니까 파라볼로이드라 그러죠, 우리.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요 빗삼린 톡이 뒤집어 놓네. 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S라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 없다고 합시다. 네, 없는 걸로 지금 됐다고 합시다. 뭐 실제로는 이 정도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없어서 얘로 보내봤더니 얘도 적분이 안 된대.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요 방향이라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죠. 얘죠. 그쵸? 그러면 자, 요 곡선이랑 요 곡선을 바운더리로 갖는 곡면이 얘 하나예요? 아니죠. 더 간단해 있어. 가장 간단한 애가 뭐야? 얘죠, 얘. 얘. 얘 그냥 원판이잖아. 원판이니까 그냥 디스크니까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라운드 S는 라운드 D잖아요. 물론 방향, 노멀 벡터의 방향이 중요하죠. 당연히 얘여야 되겠죠. 요 위쪽 방향. 그래서 얘를 또 스토크스를 한번 더 써서 이제 다시 곡면 쪽으로 보내면 이게 D가 돼서 이렇게 하고 ND 시그마가 되죠. 그래.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얘는 좌표 축하고 평행하거든요. 얘 법선 벡터거든요. 여기서 두 개가 죽어요. 함수 성분이 세 개 있는데 두 개가 죽는 거예요. 계산이 엄청나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악착같이 때려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조금 잘 내면. 근데 어지간하면 더 간단한 애로 와서 계산을 1차원 적분 한 번만 하면 돼. 아니 2차원이구나. 2차원 적분 그냥 평면에서 한 번만 하면 돼. 당연히 그렇게 하려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영역이 더러운 경우는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이제 요 정리를 쓰는 거는 그냥 모양 딱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요렇게 컬 적분해라라고 해요. 근데 컬 계산할 엄두가 안 나는 놈이야. 혹시라도 계산했는데 더럽다? 그러면 바로 후진기어 넣고 스토크 쓰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대충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다 봐도 식에 다 뭐 쓸지 나와 있어요. 다이버전스 있다? 그럼 당연히 다이버전스 디오렘 쓰는 거고. 그건 그냥 식을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그래요. 놀랍게도 파트 2가 이게 다예요. 정말로 그냥 보고 그때그때 제깍제깍 하는 거라서 별로 뭔가 없습니다. 네, 문제를 제가 9개인가를 갖고 왔거든요. 오심 10개를 갖고 왔는데
10개 중에서 지금 어떻게든 11시 안에 끝내고 제가 공부하러 가야 돼서 한 4개 정도만 풀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이제야 왔는데 한 30분 전에 온 질문인데 이제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 저렇게라는 거는 아까 그 그림 그렸던 예죠. 저렇게 하나 축 잡았을 때 나머지 두 축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 좀 더 복잡한 도형일 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면 죄송합니다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게 예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뭔 예시를 들고 와야 될지 몰라서 솔직히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 예시를 제가 들고 온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쩔쩔맸고 이렇게 만약에 요 순서대로 이 순서 말고 2번 순서대로 지금 얘를 계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얘 z는 1-x제곱 있잖아요. 얘 찾느라고 요거 연립해야 돼요. 연립하는 것도 생각 못하면 힘들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얘 자체도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제 생각에는 식 자체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영역조차 이게 찾는 연립해서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좀 그게 그 자체가 복잡한 거고 다시 질문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원문이 이겁니다. 저렇게 하나 축 잡았을 때 나머지 두 축에 대해 그림 그리는 방법. 하나 축 잡았을 때 나머지 두 축에 대해 그림 그리는 방법.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벽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왜 그 빵 굽는 거 하면서 왜 틀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해서 왜 모양 만들어 찍어 먹잖아요. 찍어서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모양을 보고 이렇게 나온 모양을 보고 야 얘가 어떤 틀로 지금 교수님이 얘를 어떤 틀로 찍어내서 얘를 만들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팁을 굳이 하나 주자면 만약에 예, 물론 이제 제 순서를 지금 여기선 줬지만 순서도 또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쵸? 좌표축의 평행한 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옆면이죠. 요 옆면. 지금 요 옆면. 요 옆면 같은 애들이 있으면 걔를 벽으로 삼을 생각을 해요. 뚜껑이 아니라. 그러면 계산이 쉬워지죠. 그리고 주어진 식이 잘 관찰해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식이 두 개가 다 간단해요. y는 x제곱하고 y 플러스 z는 1이라서 이 정도면 겁나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z는 4x제곱 플러스 뭐 4y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x랑 y로 뜯어서 고치고 싶어요? 얘를 그대로 였다가 집어 넣어버려야지. 그쵸? 그런 식으로 식이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만 대놓고 야, 나 써줘 이러고 있으면 걔를 써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직감이죠. 이건 직관 아니에요. 직감이죠. 이 정도 직감은 쓰는 거죠. 그 정도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하고 좌표 이거는 좀 확실하죠. 얘는 직관인데 좌표축에 평행한 면이 있으면 걔를 벽으로 갖다가 쓸 생각을 해라. 걔가 틀의 일부분일 수 있죠. 이렇게 틀로 싹 찍어냈으면 이 틀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틀이 훑고 간 부분이. 그래서 걔를 벽으로 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그럼 틀의 모양이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틀의 모양이 이제 평면이니까 평면은 쉽죠. 평면 영역이 나타내는 거든. 그래서 얘가 일단 가장 어렵죠. 앞에 그 첫 번째 뚜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뚜벽은 그냥 평면이에요. 얘는 평면. 얘는 그냥 평면이고. 무의식 중에 옆나라 글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씁시다. 얘는 평면상의 영역이니까 얘가 제일 문제인 거죠. 첫 번째 뚜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배고프고 지금 점심도 못 먹었는데 벌써 버스 막차는 끊기고 버스 문제 풀어야지. 너무 뒤다. 나중에 해야지. 이 얘기 안 했다. How to simplify your calculation. 2번. 대칭성을 보세요. 대칭성. 이게 왜 그러냐면 곡면의 대칭성이 있잖아요. 이게 자, 좌우 대칭인 영역에서
기함수 적분해요. 우함수는 필요 없어요. 우함수는 어차피 2배 되는 거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자, 2배 돼요. 아니, 2배. 좌우 대칭이에요. 구간도. 함수도 좌우, 이 함수가 기함수예요. 그러면 적분하면 0이죠. 계산할 것도 없죠. 똑같은 게 이중적분하고 요 스칼라 인테그럴에서는 전부 다 성립을 해요. 스칼라 뭐 라인 인테그럴, 스칼라 뭐 서페이스 인테그럴 전부 성립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는 fxy는 뭐라고 할까요? ln x e x x x 제곱 y라고 하고요. y 세제곱 양심 없다. y 세제곱이라 합시다. y 세제곱이라고요. 곡선이 y축 대칭이야. 요렇게. 그러면 인테그럴 c의 f ds는 뭐예요? 0이에요. 계산할 것도 없어. 0이에요. 0. 예. 0이에요. 진짜야. 0이에요. 예, 그냥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그냥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 똑같은 수가 예를 들어서 a가 나와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 여기서 b가 나와. 마이너스 b가 나오거든. c 마이너스 c가 나오거든. 그래서 쭉 적분하잖아요. 얘랑 서로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반대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거든. 이게 기함수의 대칭성이 정말 유용합니다. 이 우함수는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기함수의 대칭성으로 적분이 0이 되는 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대로 그냥 진짜 이 9글자만 쓰면 돼요. 9글자 맞나? 10글자네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번 시간이 상당합니다. 제가 기말고사 볼 적에 벌써 2년 전이네요. 진짜 꼭 한 문제씩은 대칭성을 쓸 수 있고요. 아! 아, 미쳤다. 맞아. 어우, 야. 죄송합니다.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렇네. 그렇네. 맞다. 그럼 이러면 정의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정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씁시다. 예, 이게 헷갈렸네요. 요 값이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게 x에 따라서 바뀌니까 얘가 x에 관한 기함수여야 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게 확인이 어쨌든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0이라고 써버리면 됩니다. 신나서 설명했더니 어쨌든 그래요. 그래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씁니다. 대칭성. 얘는 안 쓰고 얘하고 그래 얘를 봅시다. W에서 x제곱 마이너스 yz dv where W is the region bounded above by the paraboloid. 이거 그림 그리세요. 이게 뭐냐면 자 region bounded above by the paraboloid. above 위에는 뭐가 있냐면 파라볼로이드가 있죠. 얘가 뭐예요? 얘죠. 예.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 둥글게 그려서 좀 더 샤프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안 이쁘네. 파라볼로이드가 위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로켓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는 콘이 떠받들고 있어요. 콘이 뭐예요? 원뿔 이렇게 위로 생긴 놈이 이렇게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 하고 요 위에가 콘 위에 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낀 애를 지금 찾아야 되니까 어디서 지금 교점이 생기는지를 찾아야 돼요. 교선이 어딘지 그냥 쉽게 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그냥 나타냅시다. 자, 알죠 이거? 알죠? 4-r제곱 말 안 해도 알죠? z는 3r 말 안 해도 알죠? 연립해요. 연립하면 4-r제곱은 3r이고요. r제곱은 플러스 3r-4는 0이고요. 그래서 r 플러스 4r-1이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r은 1이죠. 여기가 r은 1입니다. r은 1이고요. 그럼 z는 뭐예요? z는 3이죠. z는 3하고 r은 1에서 만나고 여기가 지금 요 높이가 z는 4고요. 여기가 z는 0인 상황이에요.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콘이 밑에 0부터 3까지를 받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윗뚜껑은 1짜리 3에서 4까지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얘를 적분해라 거든요.
그러면 요 영역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느냐? 당연히 실린드리컬을 쓰는 게 맞죠. 이렇게 딱 대놓고. 자, Z 벌써 나와 있어요. Z는 뭐냐면 밑에가 3R Z 4 마이너스 R제곱. 그쵸? 그럼 이제 요 이렇게 지금 또 뚜벅뚜벅해. 얘는 돼요. 실린드리컬까지는 뚜벅뚜벅이 됩니다. 얘 뚜껑, 요 위 뚜껑 했으니까 벽은 얘죠. 벽은 얘인데 크게 뭐냐면 R은 일자리 뚜껑이에요. 아니 벽이에요. R은 일자리 벽이니까 요 벽의 방정식이 뭐예요? 단위원이죠. 단위원 내부죠. 그럼 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하기 전에 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뭔가 죽습니다. 여기서 뭔가 죽습니다. 뭐가 죽을까요? 뭐가 죽을까요? 얘 죽어요. 왜? Y에 대한 기함수니까. Z는 무시하세요. Z에 관해서는 대칭 자체가 없어서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Z는 픽스하고 이제 돌리는 거기 때문에 Y를 보면 지금 요 이제 여기가 X 여기가 Y Z잖아요. Y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영역 자체가 Y에 관해서 봤을 때 대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Z에 관해서는 알 바 없어. 근데 Y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Y에 관한 기함수, Y에 관한 대칭. 그래서 요게 죽고 바로 얘를 계산할 때 WX 제곱 DV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을 뭘 해야 되냐? 인테그럴 0에서 2파이 인테그럴 애초에 파이도 없으니까 지금 세타가 살아있니? 세타? 살아있네. 에이,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0에서 2파이까지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3R 4-R 제곱에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RD Z부터 DRD 세타라고 하신 다음에 적분하시면 변수 분리하셔서 파이에 관해서는 세타에 관해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R에 관해서는 아직 못 나누죠. 3R 4-R 제곱인데 Z가 지금 안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계산 이대로 안 할 거예요. R 세제곱에 4-R 제곱 마이너스 3R에 DR이 되고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 이 새끼가 털린다. 알겠죠? 왜 털린지도 알겠고 계산해 보시면 털립니다. 아, 맞아. 그래. 얘가 19년 기출에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잠깐 팁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좌표계를 조금 변형해서 써야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했던 거는 좌표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X에다가 R 코사인을 넣는데 Z에 R 사인을 넣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X의 2배의 R 코사인 세타를 넣어야 되고요. Y에다가 R 사인 세타를 넣어야 됩니다. 왜? 지금 찌그러져 있거든. 보면. 식이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얘 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코비안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물론 2배가 나오겠지만 자코비안도 다시 계산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던 영역을 쓸 수도 우리가 알던 좌표계를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예시가 많아요. 생각보다. 가령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 뭐죠? 구면 좌표계 있죠? 구면 좌표계에 앞에 전부 A, B, C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 해석학 교재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그 예시라서 갖고 왔지만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 이것만 해보자. 그러면 영역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 원래 영역을 그려보면 지금 얘는 타원의 사이예요. 타원의 사이고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하던 그 방법으로 해보면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인 상황에서 여기하고 2하고 1일 때 요 사이가 지금 여기를 지금 적분하라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 그냥 얘가 X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잡아 당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잡아 당겨졌으니까 그냥 뭐 사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세타가 지금 이건데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세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고요. R은 뭐냐면 여기서 찌그러지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가 이 살아있으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에서 1까지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하시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자코비안은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R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됐고 얘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드리는데 얘가 이제 간혹 나오는 일반적인 치환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좌표계를 지금부터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하시되 이런 문제 있죠. 좌표계를 새로 정의해야 적분이 가능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얘를 드립다 보세요. 물론 얘도 약간 봐야 되긴 하는데 적분 영역 또 보통 얘만 드립다 보면 여기 다 힌트가 있어. 자, 뭐가 적분이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얘도 있죠. 감사하게도. 그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직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얘를 U로 만들어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V는 이제 V를 정의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있는 남은 거 하나 그대로 써주면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얘도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U는 2x-y, V는 V는 y. 보통 이거 어지간하면 그렇게 큰일 아니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만드세요. 리니어하게 만드는 게 계산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보통 그렇게 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써보면 얘는 영역은 어떻게 될까? 다 한번 얘를 거꾸로 써보면 둘이 더하면 뭐지? UV는 x니까 x는 u 플러스 v의 2고요. y는 v거든. 그래서 영역이 얘가 지금 요 영역이 UV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거죠 일단. y로 0에서 3까지고 그 다음에 x는 2분의 y니까 y는 2x죠. y는 2x.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1.5에서 여기가 2분의 y 플러스 2x는 그러니까 얘가 뭐죠? 그러면 헷갈려. 올라간 건가? 평행이동이지? 헷갈린다. 또 헷갈려. 잠깐만. 살려줘. y는 2.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 얘가 평행사변형이 나오고 일로 가면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이 평행사변형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얘가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말 계산이 쉬워져요. 그리고 얘도 적분이 가능해집니다. u의 익스포넨셜 u제곱이기 때문에 생기죠. 이거는 풀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좀 매번 이제 미적분 투어 갖고 수업 같은 걸 몇 번 해봤는데 매번 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유닛볼이래요. Find the average distance from points in B to its south pole. 그러니까 볼이라는 거는 구의 내부까지 전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 내부에서 이제 구가 이렇게 있어요. 유닛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겠지. 1이고 그러면 find the average distance from points in B to its south pole. 자, south pole이 여기죠. 남극. 이것도 교수님이 친절한 거야. Any fixed point in boundary라고 하면 다 죽었어요. 이것도 교수님이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냐면 요 값들 있죠. 요 내부의 요 거리들, 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래. 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래.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여기서 실수를 하냐? 얘가 그냥 애초에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예요. 영역을 잘 잡으면 계산이 정말 빨라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다들 유닛볼이라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막 뭘 하고 싶냐면 구가 있잖아. 그러면 구의 중심을 자꾸 원점에 두고 싶어 하거든. 그래놓고 이제 얘 보고 로는 1이래. 그래놓고 계산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계산이 더러워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이거 지금 여기 수문연에도 저랑 같이 방학 때 해보신 분들 있고 지금 꽤 몇 분 계시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계산 안 되신 분들 좀 있어요. 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러워요. 어떻게 하냐?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잘 생각해요. 원점이 봐봐. 원점이잖아. 원점이 있으면 아니 거리를 여기서부터 구하라는데 그럼 여기를 원점으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Z축으로 두고 여기가 2죠. 그럼 Z2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뭔 값이에요? 요 거리는 로죠. 요 구면좌표계에서. 당연히 구면좌표계를 쓰는데. 그럼 로를 적분할 건데 어디서 적분하냐 이거예요. 요 영역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거를 미적 원에서 했어요. 원의 방정식. 자, 리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한 번 딱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유연하게. 리콜. 원의 방정식이 폴라에서 원의 방정식이 이 경우에 뭐였어요? R은 반지름이죠. 자, 이 경우에 뭐예요? 돌려봐. 이렇게 세워봐. 똑같지. 굳이 찾아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세웠을 때 표면 지금 구표면에다가 세웠을 때 얘가 파이죠. 얘가 파이고 파이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인 거죠. 그리고 세타는 당연히 0에서 2파일 것까지고. 그러면 지금 얘가 로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2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로는 2배의 코사인이죠. 아니지 사인인가? 코사인이죠. 끼고 내려가니까. 코사인 파이가 돼서 그래서 0에서 로에서 2 코사인 파이까지가 요 영역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b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dv인데 얘를 다 나타내 보면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 코사인 파이까지의 로에다가 로 제곱 사인 파이에 d로 d 파이 d 세타 하시면 5분의 얼마 나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진짜 쉽죠? 여러분도 하죠? 다 하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리고 평균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실생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실생활 문제를 따라서 내봤습니다. 실생활 문제인데 저번엔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번에는 거의 물리 문제로 아주 떡칠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평균 관련 실생활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제가 르벡 시험을 보려고 학교로 맥날에서 저기 그 도룡동 근처에 맥날이 있어요. 저기 신세계 가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아침을 딱 먹고 올라 그래요.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가 두 개가 있어요. 특구 1번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 5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오는 대로 탈 거래요. 내가 오는 대로 탈 거래요. 그러면 버스가 와서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러면 일단 정의역이랑 뭘 적분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죠. 버스를 탈 때까지 일단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전혀 모르고 오는 대로 탄대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운행 정보를 모른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쓰면 X랑 Y의 분포가 균등하죠. 유니폼이죠. 그리고 X, Y의 범위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음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델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계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버스는 그냥 지나가고 있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다음에 버스가 얼마 뒤에 오냐. 0부터 45까지 유니폼이잖아요. 완전 유니폼리 랜덤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 5번 30분 간격인데 그럼 내가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야 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지나가서 30분까지 그리고 그 확률은 유니폼이에요. 교통정체 같은 거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유니폼이니까 그냥 이제 딱히 뭐 가중치 같은 거 곱할 필요 없고요. 그럼 뭘 계산해야 돼요? 대기 시간 둘 중 먼저 오는 놈 타잖아. 그러면 특구 1번이 이게 이 X랑 Y라는 건 딱 도착했을 때 이 여기에 도착 정보에 뜨는 도착 몇 분 후 도착이라는 거니까 얘네들 중 작은 만큼 기다리겠지. 그래서 적분이 뭐냐면 0에서 45까지 0에서 30까지 미니멈 X, Y 자 이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잘 냈어요. 참.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잘 냈어요. 원래는 X랑 Y 요 최대값이 똑같았어요. 근데 조금 쪼개보니까 재밌더라고. 많이들 틀렸어요. 이것도 내봤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X가 Y보다 클 때하고 그 작을 때를 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세요. 모르면 그림을 그리세요. 45, 30. Y는 X. 요 바운더리. 자, 요 영역에서는 X가 큽니까? Y가 큽니까? X가 작죠? 예, Y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가 X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Y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적분이 뭐냐면 요 영역에서는 여기 XDA고요. 플러스 여기서는 YDA가 돼서 영역 나타내 봐서 적분해서 평균값 내보면 한 대충 20 몇 분? 20분 근처 나왔던 것 같아요. 20 몇 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재밌는 문제고 실생활 문제고 좋은 문제라서 가져와 봤어요. 내가 냈지만 잘 냈어요. 자, 이 문제. 이 문제를 풀까? 뭐 풀까? 나 얘 풀래. 얘 풀래. 자, 보세요. 딱 봤을 때 엄두가 안 나죠. 뭔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죠. 시기 뭐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복잡한데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어. 자, X 어디감? 복잡한데. 복잡하긴 해. 복잡하긴 한데 X 어디감? Z 어디감? 그러면 자, 직감. 인정? 그쵸? 해볼게요. 일단 문제상을 봅시다. S be the part of the ellipsoid. 그러니까 엘립소이드라는 거는 구를 쫙 늘려놓은 거예요. 요 방향 저 방향을 누르거나 늘려놓은 거예요. 어떤 크기로 늘려놨냐면 x가 2. 그러니까 타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x 크기가 2, y 크기가 2, z 크기가 루트 2 해서 요만큼이 되도록 지금 원을 이렇게 잡아 늘려놓은 거예요. 이런 영역입니다. Oriented with outward normal vectors. 그리고 z가 양수라네요. 그러면 요 영역이겠다. 요 영역 이겠네요. 여기.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여기 요 뚜껑 같이 생긴 요 영역이 되겠고 여기 위가 z는 1이고 요 위에가 z는 루트 2가 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요 파트가 된다 요건데 그래서 compute the flux of the vector field of F across S. 자, 플럭스가 뭐예요? 인테그럴 S에 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아주 기분 좋다 하고 냅다 가우스가 아니 그 다이버전스 쓰면 틀립니다. 왜? 얘 뚜껑 안 닫혔어. 요 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가 안 닫혀서 폐곡면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럴 때는 내 맘대로 닫는 겁니다. 뚜껑이 없으면 내 맘대로 닫아서 가우스를 써버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은 테크닉인 것 같은데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쓰려면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야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 이퀄 자 X 미분했더니 죽죠. Y 미분했더니 너 죽고 얘 남고 너 죽죠. 자 Z 미분했더니 4Z 남고 너 죽어서 얘하고 죽죠. 그 다음에 얘 죽죠. 그래서 뭐 계산하면 돼요? 4Z예요.
봐봐. 이렇다니까요. 계산 엄두가 안 나면 식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막 꼬여 있으면 어지간하면 컬이 간단해요. 안 꼬여 있는데 뭔가 변수가 하나씩 이빨 하나씩 빠져 있어.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간단해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내가 내 맘대로 W란 영역을 지금 요 사이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쓰고 싶으니까 써볼게요. 다이버전스라는 이제 뭘 쓰고 싶냐면 영역 요 사이니까 일단 여기 이 영역이면은 바로 그냥 뚜벅뚜벅 할 수 있죠. 뚜껑 윗뚜껑 얘 아래 뚜껑 뭐예요? 얘 Z는 1. 그래서 XYZ 1 Z 뭐예요? 아씨 더러워. 이게 뭐야? 하기 싫은데 갑자기? 해볼게요. 아, Z제곱은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루트 2 마이너스 아마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실린드리컬로 바꿀 것 같아요. 그쵸? 회전 대칭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럼 이 벽이 뭐예요? Z는 1인데 여기서의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요 Z는 1인데 요 반지름이 뭐예요? 여기서 찾아와야지. 1 넣어보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넣어서 4, 4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니까 얘가 루트 2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어차피 이따가 바꿀 거거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이제 미리 바꿔놓고 갑시다. 1에서 Z에서 루트에 2-R 제곱 2분의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니까 0에서 R에서 루트 2까지 세타는 0에서 세타에서 2파이까지가 됩니다. 나중에 바꿀 거예요. 지금 바꿔도 되네. 그러면 인테그럴의 3테그럴의 W에 얘의 F는 4Z죠. 그러니까 얘의 DV는 나중에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 바운더리에 FNDS거든. 근데 D 시그마지. 근데 얘 라운드 W가 뭔지 보세요. 윗뚜껑 플러스 아래뚜껑의 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인테그럴에 주어진 공면 SN이 비로소 나오고요. D 시그마 플러스 여기 밑에 있는 디스크 얘를 D라고 합시다. 요 디스크의 F, N, D 시그마 이때 디스크는 노멀 벡터와 아래쪽을 꽂아야죠. 왜냐하면 요 내부 영역의 바깥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 계산 쉽고요. 얘 계산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한 다음에 빼버리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뚜껑을 닫는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크스를 갔다가 온다. 다른 공면으로 온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나? 뭐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재미없겠지만 짜증나겠지만 퍼즐 맞추듯이 풀어주세요. 얘도 더럽죠. 더러운데 자, 저는 딱 보입니다. 저는 딱 보이고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일단 그래프를 보세요. 일단 이 어디서 적분을 하느냐를 보세요. 지금 식이 겁나 더럽긴 한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얘 정규분포죠. 정규분포죠? 그러니까 상수 없는 정규분포죠. 걔를 여기로 내린 거예요. 내렸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요 정규분포 커브의 뚜껑이 윗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다는 거예요. 얘가 1, 요 길이가 1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 그래프랑 요 영역 있죠. Z 양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남는 거예요. 요 위에만. 그래서 fxy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이거든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건데 요 그래프의 Z는 윗부분. 그러니까 이만큼이죠. 요 뚜껑. 이렇게 요 뚜껑만 있는 거예요. 밑에 안 덮여 있고. 그런 공면, 요 S에서 이제 얘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지금 얘다가 이거
계산해볼 엄두 나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 지금 컬이라는 거는 X 성분에서 X를 미분하지 않아요. 컬 생긴 거를 잘 생각해봐. Y 성분에서 Y를 미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손 안 돼요. 요 익스포넨셜 텀이 지금 손이 안 대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기 싫은데 의무감에 젖어서 할까? 아니야. 그래.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얘네 둘만 하면 돼요. 얘 무시해도 돼.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요거 스토크스 2번 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는 예시가 이겁니다. 요 위로 접근하느니 난 차라리 얘로 밑으로 내릴래. 요 유닛 디스크죠. 그러면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내인 요 영역으로 내릴래. 적분값 똑같은 거 알잖아요. 우리 스톡스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유닛 디스크에 얘의 fds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베켈 노테이션이에요. 지금 얘가 n d 시그마예요. 전부. d 볼드에서는 n d 시그마예요. 그래서 계산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에 n d 시그마인데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로 갔어요. 얘로 갔더니 노멀 벡터가 지금 뭐예요? 얘 노멀 벡터가 요 방향이죠. z 방향이죠. x, y 없죠. 그래서 내적하고 보면은 얘 z 성분만 살 거거든. 근데 z 성분은 뭐예요? 이거거든. 그래서 얘만 살고 얘의 D 시그마가 돼요. 실제로 해보면 인테그럴 D 이 값이 뭐냐면 얘를 x에 관해서 해주면 x 익스포넨셜 y 제곱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dy니까 이게 뭐냐 dy 이 y 잘못했지 맞지 그치 이 x 이 y 제곱 아니다 대칭 때문에 맞구나 맞아 이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 시그마가 되고 얘를 이제 요 안에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더럽긴 한데 죽죠? 둘이 죽는 거 보여요? 앞에 두 개? 왜 죽어요? 기함수거든. 기함수죠. 그쵸? 계산 끝. 예.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날아간지 알겠죠? 얘네 둘이. 이 영역 자체도 지금 얘로 봤을 때 x에 관해서 대칭인데 x 문자에 관해 대칭인데 얘 자체 기함수죠. 기함수죠. 넓이구나. 2파이. Sorry. 그쵸. 이렇게 계산을 팍팍 줄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기출문제는 이 정도로 좀 흐름만 짚어드렸어요. 많이 짚어드렸는데 이런 방법론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계속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세요. 지금 한 15분 내지 20분까지는 있을 거니까요. 질문하실 분들 해주시고 일단 오늘 그러니까 메인 콘텐츠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딱 4시간 걸렸는데 오늘 그러면 메인 콘텐츠 마무리하고 계속 기다려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잡담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고 이렇게 대칭성 좋은 문제들 많이 나와서 계산 덜 하시고 다 푸세요. 화이팅!